반갑습니다. 77입니다. 이제 사회가 바뀌면서 여러 가지 산업도 좀 변화가 오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인력이 많고 또 기술자들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현장 생산 방식의 기존의 지금 건축을 그렇게 하지만은 이제는 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건축이 공업화 건축 또 조립 개념의 그런 건축으로 갑니다. 요즘에 많이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 그 모듈러 건축,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되겠어요. 지금 대형 건설사들도 이 모듈러 건축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뭐 모듈러 건축이나 뭐 유니트화 건축 또는 공업화 건축 또는 프리캐스트 제품을 이용한 조립식, 그것도 다 공업화 건축의 한 분야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택 건설 기준에 관한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61조의 2를 보면은 공업화 건축의 인정, 이런 그 항목이 나오는데, 이 지금과 같은 현장 생산 그런 건축이 아니고 공장에서 다 만들어 가지고 이 덩어리를, 이 유니트, 이 모듈을 운반해서 현장에서 조립하는 그러한 방식, 이 공업화 건축 인정 신청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럼 거기 서류가 어떤 게 들어가 있어요? 뭐 설계도 같은 거, 그 구조 계산에 의한 그 안전, 뭐 마감 재료, 조립 방식, 뭐 또 생산 시설에 대한 그런 검증, 이런 서류들이 다 들어가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거를 검토해서 60일 이내에 이제 인증서를 이제 발급을 하겠죠. 그럼 그 인증서는 향후 한 5년 동안 유효하게 그렇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GS건설 같은 경우는 자이가이스트라고 해가지고 그 벌써 이전에 폴란드의 그 단우드라는 목조 회사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 목조 구조, 경량 목 구조를 공장에서 만들어서 지금 공업화 건축, 모듈러 건축을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죠? 하남 그쪽에 지금 이제 주택을 또 진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개의 회사가 이렇게 협력을 해서 MOU를 체결하고 그렇게 또 모듈러 건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하고 포스코 건설, 포스코 또 ANC, 이렇게 세 회사가 이제 합쳐가지고 또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현대 엔지니어링, 현대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그 중고층 모듈러 주택의 실증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경기도 어디죠? 그 용인, 거기에 아파트 13층짜리 그거를 이제 하게 되는데, 이렇게 어떤 모듈러 건축이 뭐예요? 하나, 두 개 해가지고는 그 공장 시설을 지어서 감당을 못 하겠죠. 공장을 지었으면 그 규모에 맞게 이게 공업화 주택, 공업화 건축에 대량 생산이 또 돼야 되는 거예요. 대량 납품이 돼야 되고. 그래서 경기도 용인에 있는 그 아파트 같은 경우는 13층인데, 원래는 한 그런 정도의 아파트 지려면은 한 20개월 정도 잡아야 돼요. 네? 한 2년 정도. 네, 근데 총 공기가 13개월 만에 끝났어요. 그러니까 한 10달, 9달 정도 이렇게 공기가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공기가 빠릅니다. 이외에 이제 중견기업, 뭐 호반건설이라든지 계룡건설 등도 지금 모듈러 건축에 참여를 하고 있어요. 우리 이제 뭐 전원주택, 단독주택, 이 작은 주택 짓는 그러한 이런 회사들도 그러니까 결국에 뭐예요? 뭐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라 모듈러 하는데, 이게 현장에서 집을 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현장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발판도 다 외부 비계 매고 뭐 사다리 놓고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 아예 커다란 이 공장, 이 뚜껑이 있는 공장 안에서 여러 가지 시설이 잘 돼 있는 데서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운반해서 현장에서는 그냥 조립을 해서 딱 세팅만 하면 되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이 건축 방식이 바뀌는 이유는 그런 사회적인 요구하고 이런 게 장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공사 기간이 단축되고 또 친환경적이다. 현장에서 막 질 때는 폐기물, 자투리 같은 것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전부 다 이 딱 설계된 모듈에 의해서 탁탁 절단을 하고, 이게 자투리도 별로 안 남고, 친환경적이고, 공기도 짧고, 그 다음에 제품 자체가 굉장히 정밀하고 신뢰도가 높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좋은 환경에서 좋은 장비로 그렇게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또 단점도 있겠죠. 단점은 뭐예요? 이게 덩이가 크니까 운반이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뭐 요새는 트럭이 크니까 거기다 싣고 가지만은 뭐예요? 장애물이 나타날 수가 있죠. 어떤 이런 교각이라든지 브릿지 같은 거 다리가 나타난다든지 육교 같은 게 나타나고 터널이 나타나고 그러면은 거기를 통과 못할 수가 있어요. 이게 너무 높다든지 그러면. 그래서 사전에 운반 경로를 다 파악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장애물이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장애물이 없는 쪽으로 멀어도 이렇게 돌아서 운반해야 되고, 그러한 또 운반 문제가 하나가 단점입니다. 또 하나의 단점은 이 초기 이 투자금이 많이 드는 거죠. 이 모듈러 건축을 하기 위한 공장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듭니다. 그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어서 그런지 지금은 일반 건축보다 대략 한 25%, 30%이 공사비가 비쌉니다. 오히려 공사비 다운되려면 어떻게 돼요? 대량으로 이제 만들어내서 효율적으로 만들어서 대량으로 납품을 하면은 좀 떨어질 것 같아요. 이 모듈 건축의 제작 방식, 이거를 뭐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지만 대략 크게 이제 셋으로 이렇게 좀 분류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패널라이징 공법이라 그래서 프리캐스트, 이 재료가 뭐 프리캐스트 콘크리트가 될 수 있고, 또 미리 제작한 어떤 재질이 뭐 철강제가 됐던 목재가 됐던 미리 만들어 놓은 패널을 옮겨서 거기서 패널을 조립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거는 과거에도 많이 시도가 됐어요. 사만 까뮤라든지 한성 프리패브 이런 데서 그런 철근 콘크리트 패널 공법으로 지은 아파트도 있고 그래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유니트 적층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아는 컨테이너 같은 그런 사이즈를 공장에서 만들어서 그걸 갖다 현장에서 계속 이렇게 포개가지고 만드는 거죠. 평창 동계올림픽 때 거기 그 호텔 숙소가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졌었죠. 그리고 공장에서 생산해서 갖다 이렇게 탁탁 레고처럼 포개가지고 하니까 굉장히 공사기간도 빠르고, 또 뭐 겨울철이라도 무더운 여름이라도 이 작업 환경이 좋은 데서 만들어가지고 현장에 갖다 조립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식이 인필 방식이라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이런 어떤 서랍장 같은 걸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한의원에 가면 약장이 있잖아요. 프레임이 딱 있어요. 거기에 서랍이 있죠. 서랍이 여러 개. 그렇듯이 프레임을 먼저 딱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이 유니트화되어 있는 그 모듈을 하나씩 끼워 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구조는 뼈대, 틀이 딱 힘을 쓰고 거기다 모듈을 서랍식으로 이렇게 끼워 넣는 방식, 인필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이 볼륨 큰 커다란 거를 짓기 위한 하나의 이 말하자면 합체 조립 방식이죠. 그래서 공업화 건축이라고 해도 되고, 모듈러 건축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방식은 조립식 방식이다 이렇게 해도 맞습니다. 근데 공장에서의 완성률이 얼마나 높으냐에 따라서 현장에서의 시간이 얼만큼 단축되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에서 전부 배관, 전기, 뭐 설비, 마감 거의 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현장에서 조립하는 거. 근데 이게 지금 일반 주택도 그렇지만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러한 어떠한 그 임시 숙소 같은 개념, 갑자기 뭐 어디 예를 들면은 미국 텍사스 오스틴 같은 경우에 거기에 우리나라 삼성 반도체 공장이 지금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공장을 짓기 위해서 기능 인력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많은 인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가까운데 숙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집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 시골 무슨 농사 짓는 텍사스 옥수수밭 거기에 주택이 굉장히 모자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이러한 모듈러 주택, 공장 생산 주택을 갖다 쫙 깔아 놓으면은 단번에 아마 뭐 엄청난 숙소가 제공될 것 같아요. 그 포스코 ANC에는 그 호주의 그 광산 노동자들을 위한 숙소, 그거를 이미 지금 다 진행했고, 그 다음에 그거 바탕으로 해서 러시아에도 그 기능공들 숙소를 위해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경우에 갑자기 뭐 학교 같은 데서 교실이 더 필요하다, 또는 뭐 군부대에서 숙소가 필요하다, 뭐 그런 경우에도 이러한 모듈 방식으로 생산해서 이렇게 공급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요구가 많아질 것 같아요. 이 하나의 모듈 유니트를 만드는 거, 또 그 다음 문제는 뭐냐면 이 모듈 유니트들을 전부 어떻게 해요? 현장에 가서 이 확실한 연결을 해야지
강도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정밀해야 되고 그 연결 부속을 우리가 커넥터라 그러는데 그 연결 부속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대림 ENC에서 아주산업하고 같이 공동으로 해서 그 조인트를 개발했습니다. 그 커넥터를 용융 금속이 아니라 고강도 콘크리트, 울트라 하이 퍼포먼스 콘크리트라 그래서 그 약자로 UHPC죠. 울트라 하이 퍼포먼스 콘크리트. 지금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그 콘크리트로 말하자면 줌을 콘크리트가 일종의 그거 아니 형틀에다 부어가지고 만드는 거. 근데 일반 콘크리트에 이 5배나 강도가 높다니까 엄청나죠. 우리가 지금 레미콘 현장에서 쓰는 것도 240kg 스퀘어센치당. 그러니까 24 MPa 뭐 이런 거 쓰죠. 그러니까 과거 단위로 하면 240kg이죠. 스퀘어센치당. 그런 강도에 5배나 되니까 어떻게 돼요? 엄청난 그런 강도를 가진 초고강도 콘크리트로 커넥터를 제작을 해서 거기에 뭐 같이 이제 철제를 물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용접을 해서 그 전에는 만들었어요. 아니면 주조를 해서 하든지. 근데 주조도 약하고 문제가 되니까 용접을 해서 그 조인트 커넥터를 만드는데 그 용접이라는 게 용접 그 기능에 따라서 굉장히 또 편차가 많고 용접이 이게 잘 됐는지 안 됐는지 검사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무용접 커넥터를 추구를 했었는데 요번에 이제 2차적으로 새로 아주산업하고 개발한 게 그 UHPC 그 콘크리트를 이용한 커넥터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 조인트 외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잖아요. 개발돼야 될 그러한 발전해야 될 요 모듈러 건축, 모듈러 주택, 뭐 내부 인테리어라든지 또 외장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해결해야 될 기술적인 문제도 많습니다. 이게 뭐예요? 외부에서 방수가 힘들 수도 있고 또 이 정밀도 벌써 이거 한 대여섯 개 포개일 때하고 이게 한 3, 40개 포개일 때하고 다르잖아요. 요 정밀도가 0.5mm씩만 차이가 나도 이게 벌써 포개기 시작하면은 이게 끝에 가서 많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정밀도 요구되고 또 이런 조인트 부분에 그러한 데에 강도, 강성 이런 거 그렇기 때문에 좋은 점도 있지만 그런 단점도 있고 운반 제약 때문에 이 사이즈가 좀 제약이 되는 게 있고 좀 특별한 디자인적인 개성이 이렇게 좀 제한될 수가 있다. 앞으로 이 모듈러 건축 이제 금액만 조금 내려가면은 굉장히 호응이 좋을 것 같아요. 이 모듈러 방식이 대규모 이렇게 집합 건물, 뭐 호텔이나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이 독립된 단독 건축물도 시도가 되고 있어요. 그 무인양품이라고 하시죠. 거기 그 회사에서 이 조그만 오두막형의 그러한 공장 생산 주택을 이미 뭐 3년 전에 개발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판매가 되고 있지 않았지만은 해외에서는 그러한 주택도 이 배달이 와요. 그쵸? 주택을 짓는 게 아니라 운반해서 배달이 옵니다. 물론 제한 요소가 많지만 그래도 그 어떤 확실한 그런 품질 이런 것 때문에 선호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제 영상에서 이 모듈러 주택 공업화 건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것들 이제 나오는 대로 또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